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경매를 제대로 배우는 법은 공부만 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는 공부 따로 실전 따로입니다. 공부 백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매라는 것은 배우면서 벌고 벌면서 배워야 합니다. 요즘 회원들을 보면 배우면서 까먹고 까먹으면서 배운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멘토를 잘 만나야 됩니다. 돌이 10개 모이면 돌무더기죠. 10개 모인다고 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멘토를 잘 만나야 됩니다. 단 사기꾼 만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멘토를 잘 만나서 묻어서 가는 투자입니다. 같이 하면서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면서 벌고 벌면서 배운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마치면 3강 5책이 됩니다. 3강 5책이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네, 3개 낙찰받으면 강의하고 5개 낙찰받으면 책 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경매 제대로 배워서 3강 5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제가 2019년도에 2018년도 말인가요? 농지를 낙찰받았습니다. 과수원을 낙찰받았어요. 사건 번호가 어떤 거냐 하면 3087 요거네요. 여기 1475만 1000원 감정되었고 1180만원에 나왔는데 법인 명의로 1338만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지상에는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건물이 지상에는 건물이 있어요. 이건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지분 위치들을 보면 요걸 받은 거 10-1번 10-1번지를 낙찰받았어요. 근데 낙찰을 받았는데 1338만원을 썼는데 단독 입찰이에요. 좀 아깝죠. 그래서 쭉 보니까 농지취득 자격증명 제출이라고 되어 있죠. 법인으로 취득했는데 농지취득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취득할 수 있는 농지도 있습니다. 영농법인이 아닌 일반 법인인데 여기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보면 여기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농지는 법인도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높은 금액에 낙찰이 되니까 불허가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유를 찾아봤습니다. 사유를 찾아보니까 마침 이 건물이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들어간 이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 부분이 누락이 된 거예요, 기록에. 그렇다 보니 그걸 사유로 해서 불허가 신청을 해서 이렇게 불허가가 됩니다. 다음에 싸게 떨어지면 다시 입찰을 할 생각이었죠. 그래서 불허가가 되고 2018년 11월에 다시 감정을 다시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나오죠. 1475만 1840원에. 처음에 경매 들어갔을 때는 이 건물이 소재하는 여부를 기록이 없었다가 그리고 나중에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후에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다시 경매를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시 경매에 나왔는데 그때는 공유자가 가져가 버렸어요. 제가 낙찰받은 금액보다 더 비싼 금액에 낙찰이 됐죠. 그냥 잔금을 납부할 걸 그랬나. 뭐 아쉬워해봤자 뭐 죽은 자식 불알 만지는 격이고. 근데 다행히 이 건물에 진입하는 상평리 8번지 토지는 제가 낙찰을 받았어요. 몇 번 물건이냐 하면은 여기 10번 물건이에요. 요 10번 물건 8번지는 제가 낙찰을 받았어요. 도면 한번 볼까요? 8번지가 조금 전에 건물이 있는 토지가 10의 1번지 요겁니다. 요걸 요 8번지를 통해서 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지도 한번 봅시다. 10의 1번지를 낙찰을 못 받았으니 8번지라도 사서 좀 수익을 내보자 이겁니다. 여기 11번지가 요거죠. 여기 있습니다. 8번지는 여기 있어요. 도로는 이렇게 돼 있죠. 도로를 한번 볼까요? 로드뷰가 안 나오네. 확대하면 요 지금 빨간 표시가 8번지죠. 요게 제가 낙찰 받았다가 불허가 되고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를 해서 가져간 건물이 있어요. 요 토지를 지나치지 않고서는 요 건물에 진입할 수가 없죠. 물론 뭐 이렇게 돌아서 가든지 이렇게 돌아서 가도 되지만 그럴 바에는 이 땅을 매입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무슨 원수 줬다고 뭐 이렇게 가면 뭐 그냥 이 땅 주인들은 그냥 준답니까? 돈 다 받을 테고. 그러니까 이 땅을 매입하면은 요 건물까지는 출입이 가능하다. 또 이거 복숭아밭이 있어요. 가수원이니까. 괜찮죠? 그래서 요 8번지는 제가 1018만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요거는 잔금을 납부했어요. 같은 날 아까 10의 1번지도 같은 날 11월 19일 낙찰을 받았지만 그거는 불허가 되었고, 그리고 요 8번지는 제가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어요. 잔금을 납부하고 있던 중 이 물건이 소유자가 3명인데 다른 사람 지분이 또 경매에 나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 지분이 사건 번호를 달리해서 경매에 나오게 됩니다. 그 사건이 몇 번이냐 하면 2018 타경 37065 똑같은 물건에 다른 사람 지분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여기도 8번지가 또 경매에 나왔죠. 요것은 저와 나머지 한 명 있죠. 공유자 3분의 1은 이미 팔렸고 나머지 3분의 1이 여기 경매에 나왔고 또 나머지 3분의 1 소유자는 공유자가 한 사람 있었죠. 그분하고 저하고 같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한 겁니다. 이렇게 공유자들끼리 경합이 됐을 때에는 자기 지분만큼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3분의 1이 경매에 나왔는데 6분의 1씩 낙찰을 받은 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건에서도 10의 1번지도 경매에 나왔죠. 10의 1번지. 10의 1번지가 어디? 그렇죠. 10의 1번지 있죠. 10의 1번지는 이 물건 역시 공유자가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요 건물이 있는 10의 1번지 토지는 공유자가 전체를 다 매입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낙찰을 받았다가 불허가 된 건물권을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했고 또 다른 공유자의 지분도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했기 때문에 10-1번 토지는 공유자가 전부 매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신 이 8번지 토지는 공유자와 제가 반반씩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8번 토지가 없으면 요 10의 1번지 토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0의 1번지 토지 한번 볼까요? 이게 10의 1 토지입니다. 8번지가 거의 이렇게 있었죠. 8번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요 건물에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10의 1 토지는 공유자 중 한 사람 이름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죠. 이거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근데 요 8번지 토지는 저와 공유자가 2분의 1씩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쯤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10의 1번지 토지 소유자는 8번지 토지를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법정에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여기 공유자 우선 매수를 같이 했죠. 낙찰을 받고 공유자와 대화를 나눠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사정이 좀 그렇습니다. 옛날에 굉장히 잘 살던 분인데 대기업 임원도 지내시고 퇴사 후에 사업도 크게 하시고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으시는 분인데 사업 실패로 인해 경매에 나오게 됐답니다. 연세도 있으신데 얘기를 쭉 듣고 있으니 막 가슴이 찢어지기 시작해요. 가슴이 아파요. 저도 저희 부친도 옛날에 사업에 실패한 적이 있는지라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래서 제가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안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땅을 가져가라고. 그냥 낙찰받은 금액으로 줄 테니 차비만 좀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아까 여기 화면에도 봤듯이 이렇게 진입로를 막아서 좋은 가격에 팔려고 했으나 그분의 말씀을 듣노라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서너 번을 만나 뵀는데 만날 때마다 커피도 사주시고 담배도 사주시고 또 그분의 형님도 만났는데 굉장히 점잖으세요. 참 좋은 분들이에요. 이렇게 차비만 받고 넘겨주고 마무리를 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연락이 왔어요. 한번 만나고 싶다고. 제가 분당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무슨 큼지막한 도자기를 하나 가져왔어요. 집에 옛날 잘 살 때 집에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던 도자기인데 주고 싶다고. 연세 드신 분이 그 도자기를 들고 분당까지 온 거예요. 생긴 건 고려청자같이 생겼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확인을 못했고 그냥 귀한 거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를 잠깐 해봅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싸게 단독으로 낙찰받았다 생각이 되면 불허가 사유를 찾아봐라. 사유가 있으면 불허가가 가능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허가 되어서 다시 경매에 나왔어도 내가 낙찰받는다는 보장은 없다. 그쵸? 제가 낙찰을 못 받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법인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토지이용 계획상 영농여건 분리농지로 되어 있으면 일반 법인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공유자들끼리 우선 매수에 대해서 경합이 있으면 지분 비율대로 우선 매수 자격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매를 하더라도 너무 욕심내지 말고 좀 불쌍한 사람이 있고 사정이 딱한 사람에게는 적당히 받아먹자. 그렇지 않습니까? 좀 어렵고 힘든 사람이 이 땅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적당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무슨 팔자고치를 있습니까? 다른 건 낙찰받아서 수익 많이 올리시고 사정이 딱한 사람에게는 적당히 넘겨주는 경매 그렇게 해야 스트레스 안 받고 오래오래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